자, 이제 198페이지부터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가 나오죠. 첫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개념은 요거죠. 기망, 속였더니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요. 그 착오에 의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요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죠.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기망이 존재해야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뭐죠?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암소리 안 하는 것도 사기, 기망이 될 수 있고요. 시험에 나왔던 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니까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뭐죠? 사기. 또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 좀 무섭죠, 그죠?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암소리 안 하고 분양했으면 뭐예요? 사기. 이랬더니 다른 학원에서 어떤 분이 납골 땅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납골 땅은. 왜냐하면 납골 땅은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혐오 시설로 불려지긴 하지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 반에는 공동 묘지까지는 고지 의무가 있고 침묵하는 것도 뭐죠? 기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망이 있고 이것이 위법해야 사기가 되는데, 위법이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모든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비난할 정도여야 비로소 뭐죠? 사기다. 따라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상가를 분양하면서 장사가 잘 된다. 그죠? 뭐라고 할까요? 장사가 잘 된다. 떼돈 번다 이렇게 할까요? 돈 좀 번다. 돈 좀 번다라고 번다. 돈 좀 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고요. 뭐 해야 됩니까? 고의여야 되는데 이 고의는 2단의 고의, 2중의 고의여야 됩니다. 첫째,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죠?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 인과관계는 꼭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것도 뭐죠? 사기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그다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돼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강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일정한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거는 강박이 오래 나올 거예요. 강박이 무조건 나올 텐데 왜 그러냐면 요새 현 시세와 관련이 있죠, 그죠? 지금 그 삼성전자 측에서는 강박에 의해서 우리가 뺏긴 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불러가지고 협박을 해서 뺏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특검에서는 뭐죠? 뇌물을 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불러놓고 당신 말이야 이번에 재단에다가 기부 안 하면 당신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저 웃으면서 아이고 좋은 일 할 때 쓰게 좀 돈 좀 기부 좀 해주세요. 하하하 호호 이러겠죠. 그래도 이재령 측 입장에서는 뭘 느꼈다는 거예요? 공포심을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꼭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요 강박이 만약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아예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죠? 무효죠. 무엇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죠?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럼 뭐죠? 줄까 말까 고민하지만 사시미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럼 뭐죠? 고민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칼을 들고 있다, 총을 겨누고 있다 이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죠? 무효가 되죠. 또 어젠 또 김정남이 또 죽었죠, 그죠? 아우, 그 무서울 것 같아, 그죠? 그 김정남의 그 아들이나 와이프는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생각 같아서는 네가 왜 우리 아버지 죽이냐 막 방방 뛰고 싶은데 뭐 지들도 뭐 죽을 줄 모르니까, 그죠? 참 보면 뭐하러 그렇게 살죠? 아니 뭐 어차피 사람 한 번 살지 두 번 사나? 그 왜 괜히 그 뭐 권력 잡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족까지 죽이고 막 고모부도 죽이고 그 이해 못하겠어 저는. 그죠? 저 같으면은 나한테만 안 해. 뭐하러 그거 하고 그냥 뭐 보니까 별로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걔는 또 일부러 살찐 거 아시죠, 그죠? 그 원래 옛날에 그 뭐죠? 유학하고 있을 때는 살 안 쪘거든요. 근데 걔가 권력 잡고 나서 김일성하고 그죠? 할아버지하고 뭐죠? 비슷하게 생겨야 된다고 일부러 살찌고 일부러 살쪄서 이제 뭐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참. 아이고 참 답답해요. 그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요. 요 강박이 뭘 해야 됩니까? 위법해야 된다. 요 위법성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뭐죠? 둘로 나누고 있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법하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지만 만약에 안 갚으면 때려 죽이겠다. 그죠? 그랬다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하고요. 그다음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도 있죠. 정당한 경우에도 그것이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뭐죠? 위법한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고소고발이죠.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요 자체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무엇을요? 구제를 받겠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위법한 강박으로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고의해야 된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무섭게 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이 고의는 어떤 고의해야 되냐면 2단의 고의해야 된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 외에 그 공포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가 필요하죠?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은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물론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죠. 여기서 삼성의 이재령 회장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죠. 만약에 이재령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준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강박을 이유로 뭐하면요? 취소라면 미르 재단이나 말 사는 데 구입한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뇌물죄로 가버리면은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뭐예요? 범죄자니까 구속이 되고요. 또 뇌물로 준 자금은 불법 자금이죠. 그래서 그는 뭐죠? 국가한테 뭐죠? 몰수당하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런 극단적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다시 또 영장 재청구했더라고요. 그죠? 재청구했는데 영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다음에 좀 볼 것은 뭐 이거죠. 마지막으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나 강박을 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사기 강박은 모두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취소를 못해도 그죠? 취소를 안 해도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병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느냐. 우리 판례는 피용자 직원일 수도 있고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병이 을의 피용자인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뭐가 돼요? 제3자가 된다. 따라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좀 이따 우리가 대리인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리인만.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고요. 이러한 내용이 교재 203페이지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203페이지에 기본 예제가 나오죠. 기본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 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 사실관계 자체는 가장 일반적이죠. 1번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통정오입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갑자기 은닉행이 떠오는 거야. 은닉행의 증여는 유효한데 그거는 증여가 통정오입 표시 아니라 매매가 통정오입 표시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증여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통정오입 표시라니까. 은닉행과 상관이 없는 거고요. 넘기셔서 2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입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아기의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통정허입 표시 무효에서 제3자가 보호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니까요. 3번 갑이 비진입 표시로 X부동을 을에게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맞나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저번 주에 또 기억 안 나는 건 아시겠죠? 4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경우 갑은 선의의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5번 만일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 왜요? 의사 무능력죄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니까. 이게 보시면 이 재작년 문제잖아요. 15년이니까 그죠?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죠. 작년도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 문제 볼까요? 프린트. 프린트 몇 번이냐면 17번이에요. 17번. 보시면 이게 작년도 문제하고 재작년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7번 보시면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X.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돼.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4페이지 17번 문제입니다. 찾으셨죠? 그죠? 2번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X. 왜요? 무효죠. 3번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그럼 여기서 가압류한 채권자 왜 나왔지? 이러지 말고 언제 했는지를 해보세요. 가장행위 후에 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3자. 그러니까 가압류든 뭐 가처분이든 뭐든 통정허위 표시 후에 했으면 뭐예요? 제3자. 전에 했으면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가압류한 채권자가 제3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언제 했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라는 말은 가장행위 후 통정허위 표시 후니까 뭐예요? 제3자고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X자. 4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 요구된다. X. 아까 했죠? 뭐 얘기만 하면 돼요? 선의 얘기만 하면 되죠. 5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장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압류했고 언제 추심 명령 받았어요? 가장 양도 후에 했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장 양도된 후. 이건 뭐예요? 제3자죠. 따라서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 시효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맞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제가 아까 통정허위 표시 제3자 개념하면서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어차피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연습용으로 써야 되고요. 거기 나온 게 나오지 않고요. 뭘 따져봐야 된다고요? 전인지 후인지만 따져보시면 명확하게 끝나는데 자꾸 이거를 어려워하세요. 뭐 어렵게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모르면 뭐 어때. 그죠? 뭐 출신명령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몰라. 뭔 상관이 있어. 우리는 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전인지 후인지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죠. 선의 제3자에서 말하는 제3자다. 그러니까 선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죠? 지금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선이냐 악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3자냐 아니냐 문제예요. 근데 다시 비교해 보시면 3번은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말은 가장행위 후에 가압류했으니까 뭐예요? 제3자인데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X고 5번은 가장 양도된 후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으니까 뭐예요? 제3자니까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뭐예요? O. 그래서 중간에 말이 아무리 어려워더라도 가장매매 전이면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 가장매매 후면 뭐죠? 제3자다.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204페이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프린트는 작년 시험 문제고요. 우리는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해서 뭐 할 거예요? 풀어볼 거니까 꼭 다음 주에도 꼭 가져오셔야 되겠죠?
자, 204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해 가지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의사가 완성되면 효과가 발생하는 표백주의를 취하고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뭐죠? 발신주의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원칙에서 2번 뭐가 나오죠? 도달주의 원칙이 나오죠. 이것도 물론 작년에도 시험이 나왔지만 올해는 무조건 나올 거 이 부분은 그죠? 무조건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왜 나올지.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길 텐데 도달이 뭐냐?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해서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아직 뭐 하지 않았더라도요. 요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뭐죠? 도달주의죠. 따라서 도달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면 일단 도달된다는 말 속에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다. 그죠? 이게 왜 나오냐면 우병우 씨 떠오르시죠? 우병우 씨가 재밌는 거는 만약에 그 국회에서 소환 통지서 보냈잖아요. 있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도달돼요.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뭐한 것으로 봐요? 도달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만 도망가도 도달이 돼요. 왜냐하면 지가 직접 받는 것만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더라도 가족이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인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떻게 도망갔어요? 가족과 함께 싹 도망간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뭐죠? 도달되니까 걔는 집에 없어야 되고 지가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받는 것도 뭐예요? 도달이니까 가족과 함께 도망간 거다 생각하시면 잊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췄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므로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된다면 없다면 그때는 도달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 첫째, 즉시 회수입니다.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일단 먼저 가정부가 받았어요. 그런데 표의자가 옆에 보고 있다가 즉시 회수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할 틈이 없었어요? 읽어볼 틈이 없었으니까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고요. 두 번째, 수치인 불명입니다. 편지를 상대방이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이름이 부적합하다면 안 뜯어보겠죠? 안 읽어보겠죠? 따라서 수친이 불명하면 안 뜯어본다.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죠? 도달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등록지로 배달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안 살고 있다면,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뭐죠?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죠? 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병우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죠? 그래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하지 않고 있었어요? 거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도달시킬 방법은 없는 거다. 이런 측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췄으면 누가 입증을 하느냐? 입증에 대해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따라서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고요.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뭐죠? 상대방이 입증하는데 문제는 표의자 입장에서는 도달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뭐죠?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 우편이 필요하고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판례는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이 배달이 됐고 그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이때는 뭐한 것으로 간주해자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일반 우편, 보통 우편이죠.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우편으로 배달됐더라도 도달된 것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도달을 주장하는 자 측에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달주의 효과입니다. 좀 간단합니다. 의사표시가 갑에서 을로 요 시점에서 발신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 뭐는 없는 거죠? 효과는 없는 거죠. 도달이 돼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첫 번째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례할 수가 없지만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철례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도달되기 전이라면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요 사이에 사정 변경이죠.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가 사망을 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어차피 뭐 하게 되면요?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다 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수령 능력이죠. 일단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은 모두 수령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아봤자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을 안 시키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를 뭐 하기 위한 거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고요. 또 제한 능력자에게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있으므로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도 뭐가 됩니까? 도달이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일단 도달주의는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뭐죠? 발신주의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데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뭐죠? 발신주의다. 따라서 최고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가 돼요? 발신주의고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가 돼요? 발신주의다. 일시적이죠?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것도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207페이지 중간에 113점. 자, 이건 왜 나오냐면 보세요. 지금 우병우가 가족과 함께 동항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도달시킬 방법이 없죠. 그러면 아무 방법을 못 하느냐? 그때 하게 되는 게 뭐죠? 공시송달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113절을 보시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이건 아니죠.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죠. 잠적했으니까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뭐 할 수 있습니까? 송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병우 씨처럼 가족과 함께 잠적해버리면 과실 없이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니까 뭐 하면 돼요? 공시송달하면 되고요. 방식은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간 걸어놓고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 국회가 공시송달 안 했죠. 왜 안 했냐면 2주가. 그러니까 2주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미 뭐죠? 청문회가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맞지 않아가지고 공시송달을 안 했고요. 물론 마지막에 그 사람이 뭐죠? 출석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긴 했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209페이지에 2015년도 문제가 나오죠. 풀어보죠.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맞네요. 2번 의사표시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X. 그죠? 과실 없이죠.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아무런 사정병이 있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자, 이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법 내용인데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 살래? 살 거면 자식아 2월 20일까지 얘기해 줘야 돼. 이렇게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사겠다고 해야 돼요? 2월 20일까지는 사야 되겠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냥 그런 거 안 정하고 우리 집 살래?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이 자식이 한 10년 후에 응 그런단 말이죠. 응 뭐 엄마 네가 집 판다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영원히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승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요? 상당한 기간 내에는 뭘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요. 그런 취지인 거죠.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수용 능력이 없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에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죠? 대항할 수 없다. 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15년도 문제고 작년도 문제 풀어볼까요? 자, 프린트 18번입니다. 18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사표시가 보통 일반 우편으로 방법으로 발송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X. 1번이 답이죠.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이런 것도 틀리시는 분이 계세요. 왜요? 1번이 답인 것 같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2번, 3번, 4번쯤 보다가 1번이 답이었던 걸 까먹고 아 이게 3번 아니 4번인데 이러다가 뭐죠?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시험 못 보는 친구가 있고 공부를 대충 하는데도 시험 잘 보는 친구 있죠. 그죠? 뭐 두뇌 차이도 있지만 결단력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무엇을요? 답을 찾지 못하고 뭐요? 망설이는 친구는 백날 공부해봐야 뭐요? 안 되고 오히려 뭐요? 그냥 맨날 농구하고 미팅하고 뭐죠? 뭐 이러는 놈도 시험을 잘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계속 보시면 2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참 보면 작년 재작년 문제 계속 나온 거 보니까 우병우를 이분들이 아셨나 봐. 3번 격제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왜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죠. 따라서 계약은 발신한 때 성립하게 되고요. 4번 의사표시에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상대방이 안 받아도 되죠?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령하거나 통제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왜요?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알 필요까지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뭐죠? 안팎으로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였으나 그 법정들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경우 도달되죠. 따라서 보유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10 몇 페이지인가요? 22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에 관한 문제가 대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220페이지. 일단 대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한 기본적으로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의외로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됐는데 그러면 영원히 대리는 2문제가 출제될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점이죠. 그죠? 일단 220페이지 보시면 대리 제도에 의해 가지고 대리의 개념 및 특징이 나오죠. 일단 대리인이란 누구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스스로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고요. 가장 중요한 논점 뭐죠?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다. 이게 헷갈린다면 대리의 가장 흔한 예가 뭐라고요? 법정 대리인이죠. 친권자. 그래서 친권자는 뭐 하는 거죠? 스스로 아들의 일을 딸의 일을 뭐 해주는 거예요? 결정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대리인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해주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고요. 이번 사회적 기능은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는데 보충하는 것은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 보충하고요. 확장하는 것은 임의 대리인이 확장하게 되고요. 이번 대리 삼명관계에서 나와 있는데 뭐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3번 대리의 본질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측에 2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을 좀 보자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라면 요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병가 만나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누구에게요? 본인에게 발생하는 제도가 뭐죠?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리의 본질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대리는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죠. 왜냐하면 의사표시는 뭐에만 있는 거죠? 법률 행위에만. 따라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뭐 할 일이 있죠?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고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뭐에 한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럼 대표를 보자고요. A라는 법인이 있는데 갑이라는 대표기관 이사가 을과 만나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누구에게요? 법인에게 직접 발생한다는 점까지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대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법률 행위가 A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이유는 대표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이기 때문이죠?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표와 법인은 뭐죠? 한 몸이고요. 따라 대표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뭐죠?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만 대표란 법인이 행위를 누가 하는 거죠? 대표가 하는 거죠. 따라서 대표가 한 거라면 그 행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므로 대표행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불법행위 모두 누구에게요? 법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뭐가 나오죠? 사자가 나오죠. 자,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했어요. 이러한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의리 병에게 표시해 주거나 또는 정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자라고 하죠. 따라서 대리와 사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대리인이 하지만 사자에서는 본인이 의사가 결정하고요. 따라서 사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자가 허용되는 것도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자가 뭐가 돼요? 허용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끌어보면 사자든 대표든 법률행위 하나지 않아요. 사실행위와 불법행위도 다 뭐가 돼요? 허용이 돼요. 근데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대신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간접 대리가 나오죠. 이건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쩌다 한번 나올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짓고요. 을이라는 상인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포도 판매를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포도를 인도해 주게 되고요. 을은 자기 가게에다가 포도를 갖다 놓고 병한테 팔게 되는데 물론 이때 을은 갑의 포도라고 하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포도라고 하면서 파는 거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병에게 포도를 인도해 주고요. 병도 이 매매 대금을 을한테 주게 되는 거죠. 특징은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돈을 갑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 돈에서 뭐만 뛸 뿐이죠? 수수료만 뛸 뿐이다. 따라서 돈을 받아도 지 돈이 아니다. 그래서 뭐죠?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일반적인 대리는요. 을과 병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라면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데 반해서 이 경우에는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러는 거죠? 간접 대리라고 한다는 거죠.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면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바꿔서 나와요. X. 누구 것처럼 판다고요? 지 것처럼. 또 타인의 계산을 자신의 계산으로 그럼 뭐예요? X. 누구 돈이라고요? 자기 돈이 아니라 뭐죠? 갑의 돈이다. 그래서 타인의 계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간접점유하고는 전 상관이 없고요. 넘기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일단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뭐에 한해서만요? 법률 행위 안에서만 허용이 돼요. 다만 법률 행위 중에서 뭐는 빠지죠? 가족법상 행위. 왜요? 혼인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누구만요? 자신만이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2번 준법률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요. 다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매우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임의대리 이렇게 되고요.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는 대리는 뭐예요? 능동대리.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고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뭐예요?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죠? 무권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서술 아니죠, 그죠? 대리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